안녕하세요. 이해란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북한의 지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실천돼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 시점이 북한 조카 통일 공작의 정점을 찍을 날이 언제쯤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였는데요. 왜 좋은 나라였냐면 여기는 법치가 살아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노력의 결과가 주어지고, 또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결국은 개개인의 삶의 풍요를 만들어내고 국가의 번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았던 것이 있는데요. 북한은 아주 그 정치가 사회의 전 분야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이 개개인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삶을 생각해 보면 늘 살 오름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이 나라에는 내가 최소한의 법만 지키면 뭐 가슴이 두근거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나라가 북한을 닮아가면서 많은 개개인들의 삶에 깊숙이 정치가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고, 항상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그런 고통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 같아지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북한 같아지네. 많은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조카 통일이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의해서 김정은을 추종하는, 김정은의 졸개짓을 하는 이런 세력들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이 모든 입법부 모든 것을 점령했을 때 제가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그 현실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 말이죠. 백남기 노인 사망 사건을 이 사람들이 또 시체팔이로 시작을 해서 탄핵 계획을, 이제 탄핵 작전을 시작한 거죠. 10월 29일 백남기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모여들었고, 그날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 가봤을 때 거기에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학생들까지 달려나와서 청소년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또 젊은 학생들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의 가슴팍에는 체계바라, 분노하라, 체계바라, 이 그림을 달고 다니고, 연방제 통일 구호가 난무했고, 또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이 사람들의 뭡니까? 저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효수하는 장면을 막 연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최초로 구국기도회가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열렸을 때 저는 자격도 안 되고 뭐 별로 능력도 없지만 서울역 광장에서 제가 외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경우에 대한민국에 저 주사파 이 종북 역적 세력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 이 나라를 떠나거나 목에 칼을 스스로 대서 죽어야 된다고 제가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때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는 너무나도 언론의 선동이 심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절대로 저 종북 세력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고 저 강도, 저 역적 매국노 세력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제가 목이 터지게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야만성, 정말 비도덕성, 비정직성, 불법성 이런 것들을 저는 33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자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고 개인의 권리이고 인권입니다. 개인에게서 자유가 박탈되고 권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어떤 화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그 대한민국이 몹시 병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몹시 병들었다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대한민국과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고 그 변해가는 그 대한민국 속에서 저는 북한을 간헐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5일에 조갑제닷컴에 지금은 간헐적 조카통일 시대인가 이런 칼럼을 썼던 적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도 이런 칼럼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조카통일은 김정은이가 직접 쳐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선거라고 하는 이 아주 민주주의적인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그 하수인으로 부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선거에서 당선이 되도록 뒤에서 물밑 작업으로 덮고 그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아마 그때 썼던 것 같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도에 5구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칼럼을 다시 꺼내서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런 생각을 했느냐 놀랍다. 네가 말했던 5년 전에 말했던 그것이 지금 이게 현실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들 막 너무 허탈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가 뭐 유별나도 또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대선 전에 탈북자들 3,000명은 문재인이 당선되면 망명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사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반대 세력에 있는 자들이 왜 망명을 안 하냐 막 이러고 이제 태클을 걸어요. 왜 망명을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래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망명했어요. 뭐 떠들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요즘에 그 헌법재판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지금 강제로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죠. 그렇게 막 임명할 바에는 그 국회 청문회 이런 거 왜 합니까? 차라리 하지나 말지. 그거 괜히 해놓고 예? 그 뭐 하나도 인용도 안 되면서 지 맘대로 할 거면서 왜 그 청문회를 만들었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기들 편은 그게 도둑이 됐든 강도가 됐든 정말 반인도 범죄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는 무한정간대하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야비하게 잔인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께 김정은에게 2014년 6월 15일에 충성맹세를 한 그 충성맹세문 전문을 읽어드렸죠. 그 밑에 나오는 명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는 어떤 권한 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오늘은 김정은이 2015년 1월 5일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한 이 지시, 이게 대남부서에 한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원문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4년 2015년 1월 5일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발취, 대남부서의 하남,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통진당이 이제 2014년에 해산됐나요? 감독님 2013년 아니었나요? 2013년에 그 해산됐죠. 이게 그러니까 1월 5일이니까 아마 2014년에 김정은이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발치라는 것은 이렇게 그 대남부서에 한한 것만 이렇게 잘라서 발치한다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소식은 대남 사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예, 여기 진보 세력이라고 자랑하죠. 이거는 김정은의 이 하수인들이라는 겁니다. 동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동지지 무슨 동지입니까? 동업자이자 하수인들이죠.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 세력들입니다. 김정은에게 애국 세력이면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께서 우리가 김정은이 뭡니까? 이거를 이거 암살 이거를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 여기에 전달했다고 우리 보고 적대 행위를 했다 그랬죠?
김정은이는 여기 있는 진보 세력을 애국 세력이라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 통일부 대변인께서는 김정은은 족대 세력 아닙니까? 족대 세력에 대한 족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 족대 행위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평양에 살고 있나? 네? 내가 옛날부터 살았던 그 어디입니까? 해산에 살고 있나?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광화문 광장이 김일성 광장인지 이게 어디 광장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보 세력에 대해서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진보 세력들이 지금 세월호 천막을 쳐놓고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그 해코지하는 위해 행위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지금 저지르고 있죠. 한숨이 나가네요. 우리가 왜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는지,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여기를 믿고 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